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시각각 진행을 맡게 된 대전대학교 윤대엽입니다. 지역사회의 현안과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8 민주의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3.8 민주의거는 고등학생들이 주도한 이 충청권 학생운동의 시작이었고요. 지역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다가 2018년에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이 3.8 민주운동의 산 증인이신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 62주년을 맞는 3.8 민주의거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역사적 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김용재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용재입니다. 충남대학교 최우영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최우영입니다. 박재구 4.19 혁명 유공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재구입니다. 대전시 자치분권국 지용환 국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용환입니다. 자, 그럼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 민주의거는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맞서 항거한 대전 충청 지역 최초의 학생운동입니다. (3.15) 부정선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느낄 정도로 부정선거를 향한 부조리가 심했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3월 8일 날 아침에 학급의 반장들까지 통합해서 교장 관사로 불려가서 잡혀 있었던 셈이죠.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관사의 담을 넘어서 도로를 건너와서 이쪽 담을 넘어가지고 학교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몇백 명 나왔었어요. 그러다 이제 전교생이 나오게 됐습니다. 붉은 벽돌로 쌓여져 있던 담을 넘어서 이쪽 길로 나오게 된 거죠. 뭐 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이 되니까 선두가 여기쯤 왔을 적에, 바로 여기쯤 왔을 적에 경찰 저지선이 구축돼 있었어요. 카빈하고 경찰봉으로 무장한 그 경찰들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해산을 시킨 거예요. 이 오른쪽으로는 민가들이 있었고 아주 얇은 송판으로 된 그런 담장이 있었는데 여러 학생들이 밀리다 보니까 이게 와장창 다 나갔죠. 장독이 다 깨지고 간장이 바닥에 다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민가하고 저쪽 논하고 조금 그 깊이의 차이가 있어서 일부 학생이 글로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는 아마 분뇨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빠져가지고 1000여 명 학생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지만은 이쪽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인동시장으로 해서 대전역으로 쫓겨온 사람들이 또 있었고 대흥동으로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쫓겨온 학생들도 해가지고 이쪽에서 많은 학생들이 집결이 됐습니다. 이쪽에 경찰 100차 또 기마 경찰들 이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을 이쪽 대전 천변을 통해 가지고 저 아래쪽으로 학생들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지금 피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가 당시에는 충남도청입니다. 여기가 최종 목표지가 돼 있었는데 경찰의 심한 저지 때문에 직선으로 오지 못하고 중교를 건너고 선화교를 건너고 또 이 골목길을 향해서 여기까지 그래도 한 300~400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까지 왔습니다. 3.8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전의 4.19입니다.
이 4.19 혁명을 이루는 아주 주요 간선도로상에 있다는 것을 대구 2.28 민주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고 3.15 의거의 주춧돌이 되었던 짙푸른 정의의 행진 3.8 민주의거는 4.19 혁명의 단초가 되어 민주주의로 가는 이정표를 충청에 세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영상 속에 담긴 역사보다 더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재 회장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들었는데요. 자, 62년 전의 3.8 민주의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예, 3.8 민주의거 때는 1학년이고 4.19 때 2학년입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니까 또 새로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하튼 오늘 날이 그 3.8 민주화 운동과 연관돼서 보면은 대단히 그 감명 깊은 이런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우용 교수님께는요, 당시 고등학생들이 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48년에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될 때 주권 재민의 민주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이 당시 1960년이 도가 됐을 때는 소위 3.15 부정선거의 막바지 길에 있었고요. 2월 28일 그 대구에서 의거가 있었고 3월 3일에는 야당이 이 내무장관이 지시했던 그 비밀 지령 부정선거 방법에 관한 그 유인물이 이 야당에 의해서 중앙선거위에 고발이 됐죠. 그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고요. 그러한 그 절박한 시기에 우리 민주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세대들이 침묵하지 않고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항거하고 또 시민에게 알리고 또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도지사, 도에 항의하기 위해서 당일 일어나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박재구 선생님께서는 당시 시위를 계획하시는 일에 직접 참여하셨는데요. 자, 많은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민주의거를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우리 박재구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시위라 그랬는데 사실은 대구 2.28 이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시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감히 조그마한 너희 학생들이 뭘 안다고 시위를 하느냐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다. 왜 사회적 분위기를 보나 뭘 보나 그때 당시 그 집권당인 자유당이 너무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를 많이 저지르고 선거 분위기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무섭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감히 누가 반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철부지 우리 순수한 고등학생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마침 대구에서 2.28 그 민주당 수성천변 선거 유세를 기회로 해서 각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는 아니지만은 몇십 명씩 몇백 명도 안 됐고 한 몇십 명씩 각 학교 대표들이 해가지고 시위가 일어났다고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한테 온 쇼크죠. 그래서 28일 날 이후에 일주일 동안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시위가 이 집권당에서 볼 때는 세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위 목적은 많은 그 시민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오늘의 현실을 또 전달하는 데 있고 목적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뜻 있는 친구들이 속속들이 찾아와서 야, 이 대구서도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 이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2.28 대구 민주 학생의거와도 연관성이 있었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이건 네. 개도 도둑이 들으면은 짖어서 다른 개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도둑놈 들어왔다고 막 짖는 게 그게. 근데 사람이 하물며 우리와 똑같은 입장인데 대구에서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기회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학제가 이제 시험을 전부 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우리 대전중학교 학생들이 시내 각 고등학교에 다 조금씩은 갔다 이겁니다. 근데 가가지고도 대전중학교 절반이 대전고등학교를 가면 절반은 또 각 곳 시내 다른 학교로 이제 가는데 네. 거기 가서 전부 다 간부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전중학교에 그 학생들이 우수했었어요. 그래서 또 조직력이 그래서, 있었다라는 그렇죠. 말씀인데요.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야 이건 내가 연락만 하면 다 동원할 수 있겠다. 네. 이런 마음을 그렇습니다.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3월 8일 시작된 시위는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동안 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또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이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이라든가 진행 과정,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김용재 의장님께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228부터 38까지 그 데모가 계획된 과정은 지금 그 박재구 회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3월 8일 날 데모는 실제적으로 연합 시위를 계획을 했지만은 연합을 하지 못하고 대전고등학교 1000여 명이 나간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9일 날은 대전 보문고등학교가 시험이고 10일 날 대전 공업고등학교가 시험이고 이래서 그 시험은 그 학생들이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가장 적합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험 때는 뭐 당시 또 낙제 제도가 있고 한 그런 시기라 다른 행동을 못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됐고 9일 날 저녁에 그 4개 고등학교 24명 학생 대표들을 연행을 해서 그 경찰서에서 지내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상고 학생들 600여 명이 10일 날 다시 데모를 하게 된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은 당시 계획하고 이 시도를 한 학교까지 해서 7개 고등학교가 7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 과정이 우리 38 민주의거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용환 국장님께서는 오늘 유일하게 38 민주의거 이후 세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주의 이 역사로 정립하는 또 정책 담당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난 시기 동안 이 민주의거로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1960년 이후에 38 민주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다행히도 2000년대 들어서 다양한 과정과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38 민주거 기념 사업회가 설립되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2006년에는 그 기념탑이 둔지미 공원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대전시 38 민주거 기념조례가 제정 시행되어서 자체적으로 기념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국가적으로도 인정이 되었고 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이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 민주거가 다른 4.19 의거 혁명뿐만 아니라 대구 228 민주운동이나 마산 3.15 의거들과 같이 민주화 운동의 동일선상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전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민단체들과 연합해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또 결의대회와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2018년 11월 2일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받게 된 의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38 민주의거가 우리 민주화 역사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준비된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국면에서 그 국면을 선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힘으로 작동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4.19 혁명은 바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즉 학생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건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1960년 4.19 혁명 당시 학생들의 위치가 지금과 다른 엘리트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초등교육은 의무 교육이었지만 이제 중학교 이후부터는 학교에 가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만 돼도 전체 또래에서 한 30% 정도밖에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10%도 진학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고등학생, 특히 대학생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생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사회를 앞으로 장차 이끌어 나갈 그런 엘리트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강했고, 이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그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4.19 혁명에서 이 38 민주의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4.19 혁명이 혁명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시작을 우리가 보통 2월 28일에 대구 학생 시위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주일 이상 사실은 어디에서도 학생들의 그런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은 없었어요. 근데 이 움직임이 다시 시작된 것이 바로 3월 8일 대전에서였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엔 3월 10일에도 또 대전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이것이 결국 시위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중요한 어떤 매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8일의 사건은 바로 4.19 혁명이 혁명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이제 징검다리, 매개,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38을 기억한다면 38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은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즉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였기 때문에 그 계기인 4.19 혁명에서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38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잘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8 민주화 운동은 4.19로 그 한라산처럼 그 전 국민이 함께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발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3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독재성,
이승만이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포갑성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대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대변했다. 이런 부분에서 대전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38 민주화운동, 또 80년도 군부독재 반대투쟁, 또 60항쟁 민주화운동, 호원철폐 민주화운동, 이 세 가지는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로서 우리가 평가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8 민주의고가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진 의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228 대구학생의거나 3.15 마산의거에 비해서 38 민주의거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요. 국가기념식도 치러지고 있는데 아직도 전국적인 인지도 또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지는 가치나 의미가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지용한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안타깝고 좀 아쉽고 저희가 더 이제 분발해야 될 사안은 분명합니다. 다만 2001년도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이 제정이 될 때요. 마산 3.15 의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9 혁명이나 60항쟁과 같이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전에 발생됐던 광주 228 민주운동도 2010년에 민주화 운동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저희 대전 38 민주거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늦게 지정이 되다 보니 또 거기다가 국가 기념일로도 그 228 민주운동이나 3.15 민주거에 비해서 뒤늦게 2018년에 이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떤 기반 마련이 좀 부족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연유가 있지만은 여하튼 저희가 분발해서 38 민주거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할 지금 현재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재 회장님. 반면에 3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은 2000년입니다. 예. 지난 20년간 38 민주의거 기념사업회가 어떤 사업을 해오셨는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년 동안 지금 이제 법적 지원 체제는 지금 지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2008년도 국가기념일이 되기까지 우리는 참 연간 주로 그 활동을 해온 것이 2010년도 그러니까 시의 조례 제정 이후 지원 체제로 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고 그 전에는 우리가 그 해보를 발행하고 그리고 기념탑을 세우고 물론 전부 이 지원 체제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학생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 백일장이라든가 또는 신앙송회 그리고 이 학술대 그리고 음악회 그리고 심포지엄 이런 활동들을 줄곧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현재도 이제 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제 UCC라든가 그 웹툰이라든가 이런 그 모집 사항도 한 두세 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좀 그 시민과 함께 시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펴나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은 교수님, 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월에 3.15 의거 재평가를 위해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 사무소를 열었고요.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38 민주의거가 4.19 혁명의 일부로서뿐만 아니라 이 독립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 학문적인 조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동의하고요.
저는 우선 우리 이 38 민주의거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내실을 기하고 이 정상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 3.15에 대해서는 마산 사람들은 당시에 사망자도 있었고 많은 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국립묘지도 유치하고 해서 그런 반면에 4.19 혁명이 조직에 편입되다 보니까 뭐 유공자 배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228이나 38이나 3.15가 굳이 4.19 혁명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어떤 이 민주화 운동으로 제도를 바꾼다고 하는 생각에는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 38의 경우에는 보다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그리고 또 학술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심포지움이나 학술 세미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논문을 받아서 확립하는 거거든요. 사료를 보완하고 이런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와 창원이 각각 어떻게 228 의거와 3.15 의거를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휴식처 대구 두류공원. 공원 입구엔 14m에 달하는 228 민주운동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이승만 독재 정권에 반발해 경북고와 경북여고 등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민주운동입니다.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61년 시민 성금을 모아 이렇게 세워졌다는데요.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 시민들이 이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잘 체감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228 이후에 38, 3.15 그리고 4.19를 거쳐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제 목격하시고 나서 이 228 민주운동이라는 게 엄청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체감을 하시고 그 1년 후에 바로 그 당시에 시위의 주역들이 고등학생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민들 모금을 통해서 228 기념탑 건립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기념탑 표지석에는 당시 민주운동에 참여한 학생 1,800여 명의 이름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급을 하는 유공자들은 지금 현재 13분이 계시고 그중에 이제 4분이 작고하시고 생존자가 이제 9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228 민주운동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한 숫자로서는 너무 적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훈처의 결정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대구시 차원에서 유공자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명예라도 지켜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879명의 유공자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 228 민주운동 기념탑 뒤편에 벽에 그 1,879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62년 전 그때의 학생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낸 228 기념관. 끓어오르는 열망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눈물. 당시 민주화의 열정이 오롯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아팠지만 당당했던 역사. 그 위대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는 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겠죠. 한 소년의 처참한 죽음. 자유당 정권의 종말을 알린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4월 11일 날 오전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죠. 그냥 건져놓고 보니까
눈에 체류탄이 박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신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경찰이 아닌 신문 기자에게 먼저 그 사실을 알리면서 그게 크게 보도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오늘은 김주열 열사보다도 더 어린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땀 흘려 우리 아빠, 엄마가 피 흘리면서 지켜낸 민주주의,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오늘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은 지난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위해 시민들과 학생들이 모였던 옛 민주당 마산시 당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건립을 추진했고 드디어 지난해 10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만행과 김주열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애도의 물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잊지 않고 찾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적지 답사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문화제 그리고 뭐 유지 공모전이라든지 연극 공연 이런 걸 통해서 3.15 의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고 또 저희들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3월 15일 하루만이라도 전교생에게 3.15 의거에 관한 영상 단 5분, 10분이라도 그걸 전교생들이 볼 수 있으며 3.15 의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청소년들이 더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와 창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사적인 사료를 발굴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지용환 국장님, 이 대전시의 3.8 민주의거 선양 사업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뒤늦게 출발한 만큼 저희도 속도감을 내고 있고요. 3.8 민주거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 3월에 3.8 민주거 각종 기념사업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고요. 비전은 일단 3.8 민주거를 대전의 시민정신으로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8 민주거 정신에 대해서 정립하고 또 대전인 브랜드로 육성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3대 전략 하에 8개의 핵심 과제를 마련해서 진행 중이고 총 사업비는 약 220억가량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3.8 민주거 그 정신을 이제 민주교육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을 또 나아가 체험 공간까지 대전 더 나아가서 중부권의 전용 공간으로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조성이 되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명소로서 될 저희가 예정으로 추진 중이고 지금 진행은 현재 설계 용역 중인데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준공을 하면 2024년 3월 8일 국가기념일에 맞춰서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76억이 지금 소요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3.8 민주의거 역사길 조성입니다. 60년도에 이 의거가 일어났던 대전고를 시작으로 중앙로를 거쳐서 기념관까지 그 3.8km 구간에 대한 그 대전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 안에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상징적인 특화 시설물도 설치를 해서 대전의 명소 브랜드화 시키는 게 저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공자이신 박재우 선생님께는요, 38 민주의거가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념되기 위한 사업, 어떤 것이 필요할지 한번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도 대규모로 우리가 의거를 해서 그야말로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부정이라든가 이런 사회 질서를 시정하자 하는 뜻에서 거시적으로 각 고등학교에게 전부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은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계획이 한낱 쓸모가 왜 정보 당국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될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물론 그거를 감안해서 극비리에 했지만은 이것이 탄로가 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전고등학교 단독이라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38 민주의거가 대전에서는 이랬는데 우리 4.19 유공자 단체에 가면은 대전에 우리 박재구라고 아주 대접받습니다. 예. 그만큼 너희들 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각 경향 각지에 있는 선배들이 연락이 와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됐다고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하면은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의 제게 준 교훈이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유적 사료와 함께 이 유공자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대전 MBC와 지역 영화사인 대흥영화사가 제작한 38 민주의거 독립영화 메이킹 영상을 보고 다음 주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만날 땐 정례는 모르는 탓하는 말이야, 알겠어? 뜯어진 옷을 다시 고쳐 입는 것처럼. 살이 보여요. 학생들을 내보내라! 몰랐다. 지금 점심시간도 가까워졌으니까 어서요.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형사들이 소송되느냐? 어제 기침하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 38 민주의거 뽑았어요. 그래서 담당 오디션을 통과하신 분들이 좀 다른 분들도 알게 돼서 정말 빨리 가봅시다. 경찰을 보죠. 그리고 대전 연극배우 분들도 찾아왔어요. 앞으로 요건 좀 간다! 대간다!
대전 MBC는 지역 언론 가운데 최초로 38 민주이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자료가 부족한 여건에서 이 독립영화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요. 영화 제작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독립영화 대전 1960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참여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용재 회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대전 MBC가 주관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대전 1960년 영화를 제작한 것은 그 영상 사업의로서는 최초고 또 대단한 그 업적이고 큰 일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감격스럽고 또 가슴이 뭉클한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당시 이제 그 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과 대결을 하고 소방호수로 막 물을 뿌리고 그리고 김하대 경찰 백차 또 연행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런 대로 그 상당히 잘 재현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네. 감사드립니다 보면. 우리 박재구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우리 김 회장이 얘기했듯이 뭐 좀 더 리얼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 정도라도 한 것은 대단히 뭐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예. 사실적으로 어떻게 조그만한 일까지도 또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나오고 사실은 저는 제가 거의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저런 걸 어떻게 다 알았나. 언젠가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세세한 점도 없지 않아 또 있더라고요. 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재 회장님께 다음 질문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8 민주이거 참여자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이셨어요. 이 세대 간의 연결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이 대구와 창원의 사례가 중요한 함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지금 대구하고 마산 쪽은 이 일을 집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계승세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4.19 본 단체하고 우리 38은 아직도 이 참여세대가 이제 하고 있는데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참여세대들이 이 80줄에 지금 다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힘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에 우리 주안점을 두고 후속 세대들을 우리 회원으로 모집하는 이런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8 사업을 위해서 지역에서도 언론 또는 정치권까지 각급 기관은 물론 또 시민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회를 통해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십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최우영 교수님과 지용환 국장님께는요 민관 협력의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8 민주이거 기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노력과 함께 이 정부에서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우리 최우영 교수님, 민간 부문의 노력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게 뭐 둘을 이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연계가 돼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도 잘 계획이 돼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려면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재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가. 그러니까 우리 이 자치단체에서의 이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방금 영화도 보셨지만은 예산이 적으니까 소규모의 이렇게 스케일이 적은 이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위라고 하는 것은 1000여 명이 동원된 이런 그 대규모 시위인데 그런 장면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현실적인 문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리 시 당국에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관은 하나이지만 관의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영환 국장님. 네, 38 민주거 정말 저희 현대 한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거이고요. 그 숭고한 뜻,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책무입니다. 저희 대전시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 세대까지 연속성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이제 시민 중심으로서 좀 가야 되는 것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대전시에서는 더 시민분들에게 더 알리고 홍보하고 또 학생들에까지 그 각종 교육들을 더 확대시켜서 추진해서 그 미래 세대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게끔 각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8 민주의거의 산 증인이신 세 분께 62년 전 38 정신을 왜 지금의 젊은 세대가 계승하고 배워야 될지 짧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8 정신은 4.19 정신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4.19 혁명이 대구 2.28부터 4.26 이승만 대통령 하야까지 약 2개월간 이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 정신이 집약하면 자유민주정의입니다. 자유민주정의 이 정신은 어느 한 세대, 어느 한 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연속해서 또 우리 추진하고 숭배해야 할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38도 4.19 혁명의 한 간선도로상에 있는 그 의거인데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 또 자유 추진 운동, 정의 추진 운동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직접 침투돼서 우리 국가의 그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우영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8 정신의 계승, 이것은 우리를 잇는 후속 세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현대 사회를 이끄는 후속 세대들이 부정과 잘못된 일,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적인 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구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대구와 마산에 비해서 정말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엄격히 보면은 우리 38 민주의거가 엄청나게 4.19 정신에 힘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구 228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침묵했고 그 다음에 쭉 침묵을 했으면은 4.19가 일어났을 리도 없습니다. 대학생만 돼도 자기 주변부터 살핍니다. 군대 갈 걱정, 취직 갈 걱정 다. 그런데 순수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희생을 각오하고 의거에 시위에 참여했던 건데 우리 38이 없었으면은 3.15가 없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3.15 주동 학생들이 3월 16일 날 도망을 와서 새벽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38 민주의거의 역사적인 의의와 함께 역사적 유산으로 활용할 가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입니다. 3월 5일 밤 8시 50분에 38 민주의거를 담은 최초의 다큐멘터리 기억의 봄 3월 대전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감동의 역사를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